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많이 추운데 요새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건 창업가의 리더십이라고 알고 오셨죠? 그 창업 지금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면 좀 딱딱해 보여요, 그죠?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뭐 이런 걸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사장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죠. 원래 이제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뭐 전통적 리더십의 개념으로서 민주적 리더십이라든가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뭐 자유방임형 리더십이니 뭐 요새는 또 서번트형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리더십 방향도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창업이라는 건 특히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중에서도 막 이제 알이 깨어나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런 애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애기를 다루는 게 어떻겠어요. 사실 그냥 기존 어떤 그런 뭐 커다란 생명체를 다루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창업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요새 많이 경기도 어려운데 이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어떤 게 변할까요? 우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급여 생활자 하던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부님들이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이 창업을 딱 하면 가장 느끼는 게 어떤 변화를 느끼냐면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장은 안 했잖아요. 전부 지시를 받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통제하고 통솔하고 이제 남이 위에 서가지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숙달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창업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리더십하고 달리 한 번 정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또 특히 요새는 워낙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 막 도산하고 그러잖아요. 한 5년 안에 뭐 90% 이상이 다 도산하고 여러분들이 점포에 가봐도 한 2달만 가봐도 가게 간판이 다 바뀌어 있어요. 예,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 힘들다. 그 거꾸로 말해보니까 뭡니까?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예.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노력을 해가지고 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업가의 리더십에서 좀 더 특화시켜서 위기 관리의 리더십으로 제가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잘 나가면 사실 뭐 크게 리더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위기 관리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위기 관리의 리더십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 물론 학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리더십을 3가지 3F 리더십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F로 시작되는 건데 첫 번째 F는 필드형 리더십이라고 봤습니다. 필드형 리더십은 현장 중심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자기가 현장을 모르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 딱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자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제 F자는 프렌드형 리더십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 직원이나 종업원들을 같은 눈높이로서 친구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렌드형 리더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덤형 리더십이라고 해서 자유스러운 리더십. 물론 이 자유는 함부로 그냥 막 놔둬버리면 자유방종형인 리더십이 되니까 어떤 제한된 룰 안에서 자유를 주는 그런 프리덤 리더십 이렇게 3가지에서 3F의 리더십이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드형 리더십이라는 것은 현장 중심의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보통 운영 이 점포나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야 이거 뭐 장사도 이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가게나 하나 해볼까 그래놓고 경험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안 되면 프랜차이즈로 해서 뭐 원래는 받으면 된다든가 사람은 뭐 친척 조카도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업무는 적당히 사람도 적당히 해가지고 하고 나는 어디서 카운터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전백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국집도
보면 그냥 중국집을 하는 사람보다는 밑에서부터 칼질하고 이 국수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쌓아오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직접 가서 뭐 주방에도 들어가 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내일 모레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얼른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들어가서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고 또 내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나한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내가 물론 큰 소리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또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사장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 줄어들죠. 사장은 자기 몫을 더해요. 그래서 두목을 하니까 두목이라 그러는 모양이 아마. 그래서 사장은 정말 두목 이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제가 프리덤형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직원들한테 어떤 업무를 이렇게 이양을 하게 될 때 내가 업무를 알아야지 이양을 하는 거지 모르면 그건 뭐 자기가 방임해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런 3번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장이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사장님이 원자재만큼은 특히 자기가 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산물 시장이나 농산물 시장 이런 데도 아침 새벽에 막 바글거리잖아요. 뭐 이 의료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사장님은 그 원자재만큼은 자기가 이제 항상 그분이 그 생태찌개인가 하는 분이에요. 생태는 특히 신선도가 유지가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 새벽에 가서 그냥 그 생태가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생태만큼은 내가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분은 한정식 하는 분인데 아주 크게 하신 분인데 이분은 또 뭘 전문으로 하시냐면 한정식 집에는 왜 우리가 막 갈비찜 먹으러 가면 갈비를 먹으러 가고 뭐 낙지를 먹으면 낙지를 먹으러 가는데 한정식 집은 가면 반찬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에 5일장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전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만 달력이 전부 5일장으로 되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5일장에 가서 그 특산물을 사오는 그런 분들 봤어요. 그만큼 이 사장이 직접 가서 원자재를 구매하고 그런 어떤 주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 소기업도 대기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관리할 아이템은 다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게 이제 좀 깊이가 좀 얕고 좀 단순하다는 것 뿐이지 챙길 거 다 챙겨야 돼요. 여러분도 왜 집에 혼자 살아도 있을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을 움직이는 그 요소를 4개, 4개를 보는데 생산과 인사와 재무 그리고 영업 이렇게 4개를 나눕니다. 그 생산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식업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만약에 그를 뭐 식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생산이라는 거는 음식의 맛을 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재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생산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제가 저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중국집을 제가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돈을 벌었겠어요? 뭐 실패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웃으시면 알겠습니다. 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급여 생활제를 했는데 이거 뭐 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중국집을 시작했는데 주방장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 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마케팅 개념으로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여튼 이 생산 쪽에 완전 확실히 장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다뤄야 되는 인사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두 번째 프렌드형 리더십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보통 이제 인재를 다루는데 두 가지 어려운 말을 써요. HRM, HRD.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인력 관리를 어떻게 인력을 관리하느냐는 개념하고 인력을 어떻게 개발하는 개념. 해가지고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뭐 그게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사람을 우리가 같은 소기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계속 관련을 맺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월급은 근데 그래요. 사람은 내가 종업원을 쓰는데 그 종업원들은
애가 초등학교 갔다 중학교 갔다 대학교 갔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집안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가게는 내가 지금 계속 한다고 해서 매출이 계속 그게 비례적으로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는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그 비용은 자꾸 더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그리고 그 직원들이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고객하고 접점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주고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너는 어찌됐든 간에 내 돈만 챙기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재무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장들은 재무라 그러면 카운터에 앉아서 돈 세는 걸 재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기라든가 회계 이거 물론 세무서에 맡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관공서 업무도 있고 또 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상당히 이게 그 뭐 결국은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아무리 내가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사람 관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뭐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 그러면 뭐 하나만 하죠.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이제 이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영업 부분이에요. 영업이라는 것은 글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방에서 어떤 영업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또 뭐 가게에서 무슨 영업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포피라고 말을 해요. 이제 포피라는 건 이제 처음에 제품, 프로덕트, 그다음에 이제 가격, 프라이스, 그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그다음에 판촉,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마케팅에서 기본 요소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원재재를 뭐 이렇게 훌륭한 좋은 원재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생각했지만 이것은 이번에는 이제 마케팅 입장에서 그 제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뭐 이 일식집에 가면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쓰기다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회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그 부대적인 그런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회는 잘 잡수지도 않아요. 가서 뭐 번데기도 꼭 먹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기도 한데 오히려 그게 더 잘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렁탕 집도 설렁탕 맛이 비스무리한데 이제 그 집에서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집 하면 겉절이가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근데 김치가 또 무한 리필이야. 그 김치 시켜 먹으러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러는데 김치값이 더 들어간대요. 그것도 마케팅이죠. 그런 제품을 하나 영업화시키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갔더니 이제 그거는 음식의 이제 질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양도 그래요. 요새는 특히 어려운 불황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호주머니를 잘 안 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갔더니 냉면을 파는데 냉면 보통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0원 써놨어요. 근데 곱빼기 하면 6,000원이나 7,000원이 써 있어야 되는데 곱빼기도 5,000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엔 잘못 써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가격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손님이 많이 주면은 남기고 적게 주면 불만하니 처음서부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은 똑같이 받을 테니까 갖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의 양에 대해서 손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요새는 뭐 얼마 주면 무한 리필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장어 같은 것도 그렇고 참치집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양을 조절하고 질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영업이 되는 거죠. 뭐 그것도 하나 영업이에요, 그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 두 번째 가격도 그래요. 야 가격이 뭐 너무 영업이 되냐 그게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 근처에 있는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기업체 옆에 있는 이 식당을 제가 이제 중국집을 했는데 이 기업체는 평일날에는 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이제 저거 하면 큰 돈 벌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막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 참 그 신나대. 그 아주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데 토요일 때 보니까 이 파리도 안 날라다니는 거라. 없어 사장님이.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결국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성공 사례를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더 지금 후회되는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가격 차별을 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짜장면이 5,000원이면 토요일은 3,000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 뭐 요새 뭐 어린이 돈가스 요 최근에 그런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 위한 메뉴라든가 성인을 위한 메뉴를 세트로 묶어서 그렇게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시간대별 가격 차이를 두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영화관 같은 게 조조 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가면 추석 뭐 연말 이래가지고 세일을 하잖아요. 그건 계절적인 할인이죠. 또 올 때는 또 뭐 성별에 대한 할인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우대하고 또 뭐 수능 보는 학생들은 무료로 준다. 근데 수능 보는 학생 다 무료로 주면 그 망하잖아요. 왜 무료로 줍니까? 왜냐하면 혼자 오르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고생했다. 오늘 뭐 사줄까? 이러면 그 애는 한 입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돈 다 받잖아요. 이런 거 작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특화된 사람에 대해서 가격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하나의 커다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판촉,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그 기법이 있어요. 뭐 음식점에 나오면 껌 주고 커피 주고 이건 기본이고 아이스크림에다가 애들 뭐 놀이방도 만들어 놓고 뭐 많은 걸 하잖아요. 라이터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판촉을 하는데 그런 판촉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개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가장 그 판촉들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판촉 부분들은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다 따라오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내서 어떤 것이 정말로 그 각 그 아이템에 맞는 판촉일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통을 말하는 건데 요식업에서야 뭐 유통이라는 게 큰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유통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 뭐 일식집에서 너무 일식집에 보면 음식을 따로따로 차례대로 내오죠, 그죠? 근데 한꺼번에 다 오면은 회는 여기서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오그라붙어. 그리고 으르고 뜨거운 음식은 식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타이밍 맞게 이렇게 타임리하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온다 이거. 한꺼번에 갖다 놓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나 먹었더니 또 그다음에 안 와버려. 그럼 아줌마 빨리 앉아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김 새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를 맞춰주는 거 이걸 유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우리가 그 필드형 이쪽에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정책이고 이 사장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 그러면 덜컥 창업을 할 게 아니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국수집이든지 설렁탕집을 하고 싶으면은 그 설렁탕집에 가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민 가는 사람이나 전원생활하는 사람도 처음엔 그림 같잖아요. 내 친구 뉴질랜드 이민 갔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그러더니 1년 있다가 저하고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지금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 뭐 하늘엔 구름 떠가고 그 푸른 목장의 양떼들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왜 올라오냐니까 야 말도 마. 6개월만 있으면 그 양떼가 구데기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던 눈, 첫눈도 첫사랑과 그 아름답던 눈도 군대 가보세요. 제설자가 해보세요. 뇌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거를 자기가 경험해보고 한 6개월이나 또 그 이상도 좋습니다. 참고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나를 갖다 체화시켜가서 그 다음에 자신을 얻으면 그때 창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종업원들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지 반드시 안다면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필드형 리더십으로 정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렌드형 리더십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렌드형 리더십이라는 게 보통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이잖아요. 사장이 딱 되면 벌써부터 무슨 생각이 딱 들더냐 하면 야 아무개야 김 과장 이래가지고 벌써 갑 노릇을 하려고 그래. 상전 노릇을 그 기분에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돼요 사실은요. 사실은 누가 상전이냐? 제가 상전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매일 또 그 사람 눈치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조직에서 사람을 프렌드, 친구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수직적인 어떤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평등한 세상입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상전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장은 사장이에요 또. 그렇다고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당한 친구가 되면서도 당당한 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 칼렌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점점 뭐 이제 더 확대하면 전체적인 내가 관리하는 사람으로도 상관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 칼렌더를 만들어서 사람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이런 거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족 관계까지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챙겨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소하게 신경 써주면 사람은 자기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뭘 안 먹으면 훨씬 크잖아요. 그 사실 내 밑에 종업원하는 사람들은 또 돈 나보다 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것이 결국 내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 관계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겠지만은 그런 관계를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프리덤형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프리덤형 리더십이 뭐냐? 이것은 이제 이 자유형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유방임형 리더, 제한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직은 말이죠. 뭡니까? 업무와 하나의 업무라는 테두리와 사람이라는 테두리 두 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와 사람이 돌아가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필드형 리더십은 업무를 중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람을 중시하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게 다 끝났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기업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 이거예요. 그건 발전이 없죠. 그건 정적인 차원에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동적인 개념으로 이걸 끌고 가보자 이거죠. 그럼 이 조직이 더 발전하고 또 내가 또 하나 사업자를 더 인수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성장하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장이 계속 거기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당히 하고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드형 리더십과 둘째 프렌드형 리더십이 완전히 접목이 돼가지고 완전히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프리덤형 리더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를 주고 그럼 너네들이 운영해봐라. 그 대신에 욕과 비용은 이 이상 쓰지 말라든가 어떤 식으로 한계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이점이 생길 수 있냐면 직원들은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감과 보람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장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사장은 우선 시간이 남잖아요. 그리고 그런 남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고객도 끌어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창업 아이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가지고 다 더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 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장인 노상 처음엔 뭐 일 배운다고 와서 주방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하지만 1년에도 2년에도 3년에도 노상 와서 주방에서 일하면 그거 피곤해서 못 살잖아요 사장님이. 그래서 원래 리더를 그 두 가지로 불려요. 똑똑한 사람과 그다음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똑똑하고 멍청하고 또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을 나눠가지고 게으르면서 멍청한 사람을 멍게 부지런하면서 아니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멍부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똑개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똑부라고 하는 농담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랫사람이? 멍보라고 합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해. 그러니까 열심히 산으로 올라갔더니 응? 이 산이 아닌 게벼 저 산인가 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근데 제일 인기 좋은 건 누굽니까? 똑부가 그 사람도 피곤한 사람이에요. 똑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똑똑하면서도 적당히 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리덤형 리더십의 전형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개가 되셔야 돼요. 재밌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깊이 관여하고 때로는 빠지고 하는 이 어떤 그 유연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특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리더십의 개념은 꼭 물론 뭐 창업이라든가 또는 위기관리의 리더십이라고 뭐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 창업하는 것보다 좀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똑 뭐라 그랬더라, 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정말 적당한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을 끌어가는 게 좋겠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면은
자,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필드형 리더십. 둘째는 프렌드형 리더십. 셋째는 프리덤형 리더십인데 필드형 리더십은 현장 중심이고 프렌드형 리더십은 인간 중심이고 마지막에 프리덤형 리더십은 그걸 아울러 가지고 내가 좀 더 큰 높은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개념이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오늘 제가 그 강의를 이걸 마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또 창업을 하면서 아무런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걸 잘 인식하셔가지고 훌륭한 창업가로서 성공하는 창업가로서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일 아주